안녕하십니까. 주식을 주식답게 백두산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최근에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좀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 SDS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주주님들께서는 최근에 한 달 동안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이 흐름에 너무나도 이제 지루함을 느끼시고 계실 거고요. 진짜 껌딱지 마냥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최근에 매수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뭐 이쪽에서 매수를 해서 좀 손실이 나거나 좀 물리신 분들도 이 종목이 올라야 뭔가 처리를 하고 뭐 손실을 좀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매도하기도 너무나도 어떻게 본다면은 또 오를 수 있는 자리니까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이따가 좀 드리겠지만, 자세히 드리겠지만은 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라는 부분, 여기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 기업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모건 스탠리가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하이퍼스케일리어 죄송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이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업들이 이제는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상 대시세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또 나와주고 있다. 이게 좀 포인트가, 오늘의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시작을 할 거니까 힘을 내보자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은 왜 눌러주셔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네, 왜 눌러야 됩니까? 이 삼성 SDS 계속 관리를 영상을 통해서 해드릴 건데, 구독을 눌러놔야 최신 업데이트 버전의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이제 이 종목 지금 잘 안 가고 있잖아요. 네, 영상 많이 공유를 해드리면 조금이라도 이 주가의 상승, 그리고 주가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모두 힘을 내시고 도움 좀 많이 받을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재료입니다. 재료 부분을 좀 볼게요. 물론 이제 지금의 현 위치에서는 이 재료라는 게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사실 살펴볼 부분인데, 자, 이때 거래량이 문제가 돼요. 이 정도의 거래량, 정말 이 기업의 최대치 거래량이 터지는 이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서 빠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조정 내지 횡보를 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물론 종목마다 또 오른 폭에 따라서 그 기간은 또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이 어떻게 본다면 예상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언제 오르냐인데, 일단은 재료를 먼저 볼게요. 왜냐?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재료란 말이죠. 자, 최근에 이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거의 뭐 증명이 되고 있죠. 반도체 기업에서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으로, 글씨를 좀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 AI 주도주가 바뀐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힘 못 쓰고 있어요. 맞죠?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이 의견이 사실은 100% 공감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갈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가는 정말 비이성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삼성 SDS, 이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은 당연히 아니죠.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이니까 뭐 소프트웨어를 하는 뭐 그런 부분보다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의 기업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 주도주가 바뀌어서 AI 데이터 센터라는 데 좀 집중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일단 중요한 건
인프라겠죠. 인프라. 그래서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는 삼성 SDS가 어느 정도 뭐 주도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횡보의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음 주도주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데이터 센터 쪽에서 수급이 붙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삼성 SDS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월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2조 규모의 뭐가 있었습니까? AI GPU 인프라 사업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 파트너죠. 예, 그래서 이 삼성 SDS와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앨리스 그룹이 선정이 좀 됐어요. 그러면 결국 이 세 개의 업체인데 삼성 SDS가 결국 이쪽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쪽을 어떻게 보면 좀 지배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을 좀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C랩 그리고 죄송합니다.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들과 각각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7,500억 정도가 되는데 조금은 이제 뜬구름 잡던 추상적이었던 내용들이 이제 서서히 공급 계약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SDS도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 결국 이런 구체성은 결국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 있죠? 네, 전라남도 해남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착공을 계획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28년도에 목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재료 왜 설명드리고 있냐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에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몰릴 것이고 거기서 핵심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 SDS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최근에 이제 뭐 소남권 메가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그런 테마가 좀 형성이 됐었는데 실질적인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삼성 SDS로도 수급은 들어온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말을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금이 순환매를 돌면서 뭐 데이터 센터, AI로 순환매가 돌기는 할 텐데 결국 관련된 뭐 로봇과도 있고 데이터 센터 쪽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뭐 소부장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결국 탄력받는 움직임. 지금 이 기업 올라갔을 때 진짜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기다린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에너지를 응축을 하면 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뭐 높이뛰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움츠리잖아요. 많이 움츠리고 나서 뛰었을 때 더 크게 오릅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차트는 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핵심은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대시세 바닥 다지기 300일선. 네, 요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볼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보라색 선 보이실까요? 보라색 선. 네, 요거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차트를 좀 길게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이 보라색 선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요렇게 원바닥, 요렇게 투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 300일선이 뭔가요? 300일선. 제가 이제 거의 그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이동 평균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바닥을 두 번 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네, 대시세로 간다. 주가는 방향성을 위로 잡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너무나도 좀 긴 시점에서의 300일선이다 보니까 주가가 뭐 내일 툭툭 튀고 이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이 기업은 방향을 위로 잡는다. 방향을 위로 잡는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요 라인 300일선 위에서 지지를 확인을 하는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거래량이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뭐 계속 얘기 드리죠. 적은 거래량으로도 툭툭 아래로 가요. 근데 오늘도 증시는 폭락을 했습니다. 증시는 폭락을 했지만 옆에서 횡보를 하면서 오히려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을 견디는 효과를 오늘 가져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물려 있을
지금으로서 봤더니 물려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또 좀 긍정적인 좀 마인드를 좀 장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언제 팔까? 지금은 이제 재료가 나와도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이라고 얘기 드렸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야,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당분간은 쉬어가야 된다. 수개월 쉴 수 있습니다. 네,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하지만 그 이후에 아까 네, 수급은 돌고 네, 순환매가 돌죠. 그러면 이쪽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업에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본다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결국은 자금은 좀 도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제 슬슬 매수를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가장 좋은 건 거래량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제 슬금슬금 뭐 이렇게 거래량 한 번씩 터져주면서 양봉을 잡아주고 이렇게 매집을 하는 흐름이 좀 나오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하기엔. 뭐 미리미리 뭐 분할 매수라고 한다면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그거는 이제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고점에서 손실을 보신 분들은 자, 지금 자리는 매도할 자리 아니잖아요. 네, 조금 빠져도 견딜 자리다라는 것이고, 결국 중요한 건 핵심. 자, 한번 이제 터져 줄 텐데 그때 이제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계속 좀 매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지금 이 25만 원, 그러니까 결국 정확히는 27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27만 원 정도. 네, 여기 매물이 상당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여기 라인을 뚫기는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대로도 많이 오른 가격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매물이라 하더라도 매물이라는 것이 사실 이 아래쪽에서 계속 기간 조정을 거치면 지친 매물들이 나오면서 이 매물이 좀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 SDS는 여기를 뭐 강하게 좀 돌파를 하면 위로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상에선 사실 대응하기가 좀 어렵죠. 네. 아무래도 대응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올라갔을 때 바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네 이제 올라가는데 요거는 일단 단기의 좀 흐름이다. 뭐 다시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 뭐 요런 식으로 요 번호 네, 여기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네, 제가 저희가 문자를 드립니다. 문자 드리고 뭐 어떤 신호에서 또 전략 드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장중에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신규 매수자분들은 좀 올랐을 때 그냥 수익 내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를 하려고 할 테고, 그럼 거기에 맞는 전략을 들여야 되는데 영상은 그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27만 원으로 조금 더 이제 주가가 뭐 한 번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올랐다 빠졌다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만간에 한번 돌파 시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돌파를 하고 나서 자, 이제는 좀 정리를 좀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된다. 손실이 나신 분들도 일단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든지, 혹은 잘 버티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전개가 된다면 일단 기다려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정보를 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잡아 드릴 테니까 문자 자, 남겨주시면은 아마 좋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하우나 뭐 정보 같은 것들 다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이제 회원 그 주주님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 네, 자산이죠. 이 소중한 자산이 손실을 최소화하고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이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자, 대응 전략을 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재료들이 꿈틀꿈틀 움직일 거거든요. 거래량 터져주면서. 네, 그때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때부터 하나하나 뭐 영상을 통해서 혹은 뭐 문자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S 분명 좋은 기업인 건 맞아요. 예, 최근에 흐름은 너무나도 좀 지루한 모습이지만 또 한번 탄력받을 때 강하게 가는 종목이니까 일단 좀 지켜보면서 또 다음 영상 혹은 뭐 문자로서 저에게 뭐 백두, 네, 문자 내용 뭐 백두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정보를 통해서 거기에 맞게 또 전략을 좀 짜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저는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잘 보고 오셨습니까? 자,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저 백두산 선생이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급등주, 급등주 쉽게 잡는 법, 바로 이 삼양복 캔들 패턴인데요. 이 삼양복 캔들 패턴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주님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이 패턴을 통해서 고기를 직접 스스로 잡는 법을 체득해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하기도 바쁜데 언제 찾고 앉아 있냐? 그럴 시간 없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위에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4267-2925 여기로 삼양봉, 삼양봉이라고 문자만 하나 남겨주세요. 자, 이 삼양봉 캔들 패턴이 나오는 종목이 포착이 되면요. 이 포착이 돼야 되니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포착이 되면 매수할 수 있는 타점,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타점에서 따로 챙겨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이 패턴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고기 잡는 법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봉 캔들 패턴은 말 그대로 3개의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뭐가? 3개의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모양과 함께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거래량. 첫 번째 캔들은 거래량이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래량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중요한 건 두 번째, 세 번째의 거래량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거래량은 첫 번째 거래량의 최소한 2배 정도, 뭐 정확히는 이제 조건 검색식에 저 같은 경우는 1.8배로 설정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2배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요. 이 세 번째 캔들은 거래량이 더 터져야 됩니다. 이게 일단은 원칙입니다. 물론 변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배 이상 다 터지는데 이 세 번째 캔들하고 두 번째 캔들이 거의 같다, 거래량이 비슷하다, 혹은 두 번째 캔들이 조금 더 높다, 이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무방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캔들의 거래량보다 크게 터져야 된다. 뭔가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호재는 없어도 된다. 물론 이제 호재가 있으면 좋은데 호재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따가 실제 예를 이제 들어 드릴 텐데 차트를 보면서 뭐 호재가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있으면 더 좋지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적어 놓지 않았던 부분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시면 캔들을 그려놓고 이렇게 바늘, 그러니까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꼬리라는 것은 사실 뭔가 매수를 하는 혹은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캔들이 위아래로 꼬리가 좀 길면 길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꼬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길어야 된다. 물론 이제 그 길이의 강도, 그러니까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는 경험,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보시면 이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삼양호 캔들 패턴은 이동평균선 아시죠? 이동평균선이 일정 부분 위로 올라가고 있어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슨 얘기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캔들이 나온다면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잘 봐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앞전에 이렇게 고점이 있었을 거거든요. 이 전 고점. 근데 전 고점을 이제 돌파한다. 거래량이 동반이 됐겠죠? 그러면서 돌파를 한다면 더 의미가 커지겠습니다. 물론 이때 거래량은 이 전고점의 거래량보다는 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비슷해도 괜찮은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커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까지도 어떤 핵심 요건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3천당 제약입니다. 제가 이거는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요. 자,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보이시면 여기 3개의 캔들 보이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도 거래량 보이시죠? 이 3개 거래량. 첫 번째,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러면서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꼬리가
네, 굉장히 길죠. 여기도 꼬리가 있긴 있어요. 위쪽으로도 매물 소화 잘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삼양봉 캔들 패턴의 거의 정석적인 패턴이었다. 삼천당 제약은 말이죠. 변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삼천당 제약 어떻게 움직였냐? 네,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삼양봉 캔들 나오기 전에 뭐 이럴 때 매수하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삼양봉 캔들 패턴은 급등을 쉽게 먹기 위해서인데, 자, 그러니까 이럴 때 매수했다고 치죠. 최저점에서. 그러면 이 시간 버리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최대한 급등주를 빠른 시간 안에 먹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일단 가격은 좀 높더라도 높게 매수를 하더라도 확인을 하고 매수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캔들 패턴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휴림 로봇입니다. 자, 이 종목 보겠습니다. 작년 정도로 가면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기, 예, 여기 나왔네요. 네, 이거는 조금 변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죠. 네. 자, 이거는 변형인데, 휴림 로봇.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개의 양봉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첫 캔들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캔들이 높아야 한다. 거래량이 커야 한다. 그러면서, 자, 보시죠. 앞전에 이 단기 고점을 확실하게 넘어가는 흐름, 매물을 소화하면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좀 다른 게 뭡니까? 설명했을 때랑 두 번째 캔들의 거래량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캔들보다 거래량이 절반 수준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긴 하지만 요 흐름도 삼양봉 캔들 패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날아가지 않았어요. 한번 쉬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삼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 바로 갭상승 나와서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렇게 거래량 없이 쉽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좋죠.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매수할 수가 있어요. 보통. 언제냐면 삼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이날 종가 베팅 혹은 다음날 음봉이 나온다면 음봉에서의 추가 매수 두 번으로 나눠서 매수를 하는 것이 또 효율적인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일단 두 종목 정도만 살펴봤어요. 뭐 최근에 이제 종목들도 있지만 만약 공개를 한다면 괜히 매수를 또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패턴들 흐름을 좀 보면서 공부 열심히 좀 해 주시고 경험 쌓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경험이 쌓이는 동안에는 저 백두산 선생이 선정한 이 삼양복 캔들 패턴 종목 매매 타점에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의 타점에서 한 번씩 한 번씩 체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면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